검사들의 목리죠.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증거를 내라고요. 제가 목포 사람들의 그 기회를 뺏었다고요. 왜곡된 이 기사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뭐 제가 부서져서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도 계속 같이 싸울 거기 때문에. 예.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피고인들과는 좀 달리 손혜원 전 의원 즉각적으로 어젯밤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검사들의 목리죠. 논리도 없이 자기들이 다소 감정적인 그런 이유로 한 거죠.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증거를 내라고요. 제가 목포 사람들의 기회를 뺏었다고요. 이 보세요. 한번 알아보시죠. 목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동네 샀는지. 제가 사라고 그랬어요. 목포 계신 분들이 목포를 지켜야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나지 않고 한다. 장혜철 평론가님, 검찰의 목리다. 굉장히 자신만만해하는 손 전 의원입니다. 저도 이제 정치 관련된 여러 재판에 제가 참석해 보기도 하고 관련인으로 뭐 재판 과정을 지켜본 적도 있는데 보통 선고 나기 전에는 다 자신만만합니다. 다 자기가 이제 무죄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이 법원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손혜원 전 의원의 이런 자신만만함이 특별한 것이냐. 반대로 검찰에게 물어보면 검찰은 우리가 구형한 거 혐의 입증할 자신이 있으니까 기소한 겁니다. 특히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었고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 안 했지만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브랜딩한 홍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기소했다가 혐의 입증 못하면 검찰이 받게 될 역풍이 상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는 것 검찰의 자신감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재판 과정에 이어서 어떻게 1심 선고가 나는지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손혜원 전 의원 측에서는 검찰이 아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했는데 손혜원 전 의원이 말하는 증거는 차명과 관련된 서류인 겁니다. 물증이 없다. 그런데 검찰이 말하는 증거는 아니 차명 거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증거 남겨두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 모든 거래 과정에서 손혜원 전 의원이 깊숙이 관여하고 지시를 일일이 내렸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목포의 어떤 도시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도 손 전 의원 측에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말하지만 검찰은 목포 시민이 그 정보 공개 청구를 목포시청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포시청에서 이거 비공개 정보라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었습니다. 아니 시청에서 거부한 자료가 어떻게 공개된 자료냐? 국회의원이니까 알 수 있었던 비공개 자료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론은 지금 단계에서 검찰과 손 전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1심 선고가 나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뭐 비교적 당당한 이유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차명 보유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명이라고 일단 그 다음에 이해충돌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버려진 집을 고쳐서 그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게 열심히 일해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게 어떤 이해의 상충일까요? 아무데도 이 증거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차명을 했다면은 실제는 내 거다. 마음대로 못 팔 거야. 하는 이런 류의 증서가 보관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죠. 엉뚱한 사람한테 증여를 했다면 이것을 의심받을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제 1순위들이 제 조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저를 기소하거나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김경진 의원님, 20대 의정활동하시면서 이 사건 주변에서 좀 지켜보셨을 텐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처럼 정말 결백한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제가 과거에 검사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보면 예. 거의 100건 기소하면 98건이 유죄가 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판결 나는 거 지켜보면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저게 차명이든 아니든 제가 검사 국회의원을 하면서 공직자로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예.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어떤 사업 발전의 구상과 비전이 있으면 공직자는 본인이나 본인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예. 거기에 투자나 관여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당 관청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하면 좋은 어떤 발전의 비전이 될 것 같으니 당신네들은 이 방향으로 하고 예. 그와 관련된 회사에서도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정부에서도 공적 자금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제스를 하는 거지. 제안을 하는 거죠. 예, 자기 주변 사람들이 손의원 말이 가사 맞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서 비난받고 충분히 비판받을 일들이죠. 예. 근데 상관없다, 차명 아니다, 나는 무죄다라고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진중권 교수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시고 나서 사실은 기회의 균등, 정의로운 사회 이런 부분들이 왜 이 핵심 측근에 있던 사람들은 그 과거에 엄정했던 도덕적 기준들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이게 과연 우리가 과거에 생각을 잘못했었나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오늘 좀 세게 비판하셨는데 네. 김태현 변호사 왜 갑자기 입을 뗐다 닫았다 하십니까? 아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8월 10일인가요? 한 2달 정도 있으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판결 보면 다 나올 거니까 지금도 사실 검찰과 손혜원 의원의 각자 주장은 의미가 없는 건데 재판 다 끝났고. 예. 근데 손혜원 의원의 주장을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검찰이 주장을 하나도 말씀을 드리면 손혜원 의원이 이거잖아요. 조카한테 증여하는 거 왜 안 됩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할 수 있죠. 자식이 없는데 조카한테 증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검찰이 보는 시각은 뭐냐면 이 창성 장관 증여를 할 때 예를 들어 그 조카가 이름이 A라고 하면 예. 계약이 처음에 이제 물건 보러 다닐 때 계약 물색 단계부터 계약서 작성하고 마지막에 돈 주고 그 등기 날 때까지 계속 관련자가 A 조카한테 주는 거였으면은 순수한 증거거나 보일 여지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이제 어제도 저 마지막 재판할 때 밝혔지만 보는 시각은 물색 단계, 계약서 작성 단계, 자금 집행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단계 다 관련자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조카한테 증여가 되는 걸로 이게 처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검찰은 처음부터 조카한테 증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내 재산을 누구한테 차명으로 맡길까 사람 찾다가 마지막에 조카한테 간 거다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손혜원 전 의원 의혹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